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세계 수영대회 공문서 위조 사건 검찰 수사가 막바지에 이르면서 강훈태 시장이 기소 대상에 포함될지에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역사 왜곡 중심에 선 교학사의 역사 교과서가 검정 신청 당시에는 왜곡 정도가 더 심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영부실대학 명단에 이름을 올린 지역 대학들이 잇따라 쇄신에 나서고 있습니다. 광주의 한 종합유선방송사 간부 2명이 잇따라 스스로 목숨을 끊은 채 발견됐습니다. 세계 수영대회 공문서 위조 사건의 검찰 수사가 거의 마무리됐습니다. 검찰이 이르면 오늘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인데 강훈태 광주시장이 재판에 넘겨질지 여부가 가장 큰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김철원 기자입니다. 세계 수영대회 공문서 위조 사건으로 검찰에 구속된 김윤석 유치위원회 사무총장과 광주시청 6급 공무원 한모 씨의 구속 만료 기간이 임박했습니다. 당초 오늘까지였던 구속 만료 기간은 일주일 전 구속 적부심 심사로 반나절이 보태지면서 내일 정오까지 연장된 상태입니다. 검찰은 김 총장 구속 이후 20여일 동안 세계 수영연맹에 보낸 유치 신청서 초안에 들어간 총리와 장관의 서명이 어떤 경위로 위조됐는가를 집중 조사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오늘과 내일 사이 김 총장 등 2명을 포함한 기소 대상자를 확정해 재판에 넘길 계획입니다. 서명 위조를 직접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한 씨와 이를 보고받은 김윤석 총장의 기소는 확실시됩니다. 검찰은 또 PDF 파일을 공유하고 결재란에 있는 공무원들 여러 명을 피의자성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한 것으로 알려져 이들도 기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강훈태 시장의 기소 여부는 전망이 엇갈립니다. 사상 처음으로 집무실을 압수수색당한 만큼 기소될 것이라고 관측해 볼 수 있지만 소환 조사를 받지 않은 만큼 검찰이 입증 근거를 밝히지 못한 것 아니냐는 전망도 제기됩니다. 검찰은 기소와 함께 수용대회 사태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어서 검찰이 내놓을 내용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세계 수영대회 공문서 위조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내년 광주시장 선거 판도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이 이르면 오늘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기소 대상에 강훈태 광주시장이 포함될지 여부에 정치권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지역 정치권은 재선을 노리고 있는 강 시장이 기소될 경우 이미지 하락 등의 부정적인 영향이 불가피할 뿐만 아니라 당내 경선과 내년 선거 과정에서도 경쟁 후보들의 집중 공격을 받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이영섭 의원은 교학사의 역사 교과서가 검정심사를 신청할 당시에는 왜곡 정도가 훨씬 더 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영섭 의원은 지난 1월 교학사가 신청한 검정심사 신청본을 최근 입수해 확인한 결과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시위 발발과 진압군 투입에 선호를 왜곡하고 5.16 군사정변을 미화하는 등 역사 왜곡의 정도가 훨씬 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검정심의위원회와 교육부가 심사 과정에서 중립성을 유지하지 못했다며 지금이라도 검정 합격을 취소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달 말 정부의 경영부실대학 발표 이후 해당 대학들이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대학 감축 정책으로 구조조정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 가운데 지역 대학들은 갈수록 경쟁력을 잃고 있어서 대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나연호 기자입니다. 지난해 설립자의 1,000억 원대 비리 사건으로 한바탕 홍역을 치렀던 한려대. 이제 막 사태를 수습하는 상황에서 지난달 말 교육부가 발표한 경영부실대학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앞으로 강도 높은 구조조정 과제를 떠안게 되고 이행하지 않으면 계속 경영부실대학으로 남거나 퇴출됩니다. 상황이 이렇자 한려대가 최근 쇄신안을 발표했습니다. 내년 신입생에게 반값 등록금을 적용하고 구조조정을 실시하는 등 빠른 시일 내에 경영부실대학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겠다는 겁니다. 우리 학교에 경영부실이 나오게 된 원인을 파악해야 되니까 그런 문제점에 대한 것들을 자체 조사를 실시한 다음에 그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그 계획을 특수팀에서 구성해서 한려대와 설립자가 같은 광양보건대도 쇄신에 나서기는 마찬가지. 경영부실대학에 선정돼 학생들의 학자금 대출이 어려워지자 일반 은행에서 학자금 대출을 받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발빠르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학생 문제나 그 재정 지표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달에 그 지표를 극복하기 위해서 교수들을 18명 이미 충원하였고 학생 송원열 부분은 올해 입시를 열심히 해서 지방대 기피 현상이 계속되는 데다 최근 전남 동부 지역 대학들의 비리가 잇따르고 있는 상황. 여기에 오는 2030년까지 학령 인구가 현재보다 18만 명 감소해 전국 30%의 대학이 문을 닫을 것으로 전망되면서 해당 대학들의 경쟁력 확보가 절실한 시점입니다. MBC 뉴스 나인호입니다. 광주 전남 지역 대학들이 1차 수시 모집에 들어간 가운데 오늘부터는 광주대와 호남대 등이 수시 모집 원서 접수를 시작합니다. 광주대는 수시 1차에서 1,100여 명을 선발하고 다른 대학과는 달리 수시 1차에서 취업자와 만학도 등을 대상으로 한 전형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호남대는 수시 1차에서 1,400여 명을 선발하고 4년제로 승격한 송원대는 주간과 야간으로 나눠 신입생 800명을 선발할 예정입니다. 세계 복합문화시설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아시아 문화포럼이 내일까지 전남대학교에서 열립니다. 광주문화재단과 아시아문화학회가 주관하는 이번 포럼에는 파리 폼피두 센터와 런던 바비칸 센터 등 세계적인 복합문화시설 관계자들이 참석해 문화도시의 현재와 미래를 논의합니다. 또 2015년 개관을 앞두고 있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역할과 가능성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진도 지역 주민들이 직접 출연해 10년 넘게 이어져 오던 국악뮤지컬 삼별초가 명맥이 끊길 위기에 놓였습니다. 공연 예산이 없어 3년 전부터 무대에 올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용 기자입니다. 갑옷을 입은 장군들이 칼을 휘두르며 혼신의 연기를 펼칩니다. 북춤을 추는 아낙네들은 신명나는 진도인들의 삶을 공연 속에 그대로 녹여냅니다. 배중손 장군과 삼별초, 민초들의 항전을 그려낸 국악 뮤지컬로 진도 씻긴국과 북춤, 남도 둘러레 등 진도의 무형문화재가 총망라돼 있습니다. 특히 출연자들은 대부분 진도 주민들로 구성돼 화제를 모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00년부터 10년 넘게 이어져 오던 국악 뮤지컬 삼별초는 지난 3년 동안 무대에 오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대 의상과 소품 등은 대본을 썼던 작가의 집에 보관돼 있지만 여름 장마에 눅눅해지고 녹이 슬고 있습니다. 요거 하나만 갖고 밖에 가서 보여주어도 진도의 민속이 무엇이구나 금방 알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들이 지금 묻혀 있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한 번 공연에 출연진 연습과 무대 연출 등 3천만 원가량 드는 비용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군의 재정만으로는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민속문화시설 특구로 지정된 만큼 정부나 전라남도에 건의를 해가지고 예산을 확보해서 지속적으로 추진되도록. 진도 주민들의 높은 문화예술 수준을 보여줬던 국악 뮤지컬 삼별초. 명맥이 끊길 위기에 처한 뮤지컬을 어떤 식으로 살려내는지가 전국 최초로 지정된 진도 민속문화예술특구의 발전 방향을 가늠하는 잣대가 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5기가와트 풍력 발전 사업을 놓고 전라남도와 일선 시군이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화순과 보성, 영광군 등이 독자적으로 풍력발전 단지 조성을 추진하자 사전 협의를 하라는 지침을 어겼다며 원칙 준수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부터 일선 시군을 돌며 설명회를 열어 지침을 어긴 시군에는 인허가 취소나 재정적 불이익 등 제재를 하겠다는 방침을 밝힐 예정입니다. 전라남도는 5기가와트 풍력단지 조성을 위해 외자를 유치해 풍력 터빈 공장을 설립할 계획이었지만 경기 침체 등으로 사업이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T-50 추락사고 이후로 군공항을 이전하라는 요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광주 광산군은 T-50 추락사고는 수십만 명의 시민이 매일 대형 참사의 위험을 안고 살고 있음을 깨닫게 했다며 시민과 조종사의 안전을 위해 군공항을 이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광주 서구의회도 전투기 소음 피해와 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는 지역 주민들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군공항 이전을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최근 채택했습니다. 어제 오후 4시쯤 광주시 서구 치평동의 한 모텔 객실에서 광주의 한 종합유선방송사 대표이사 45살 황모 씨가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회사 본부장이 자살한 데 죄책감을 느꼈다는 내용의 유서를 현장에서 확보해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 5일 새벽 광주시 동구 산수동의 한 아파트에서도 같은 방송사 본부장인 42살 신모 씨가
회사 공급 문제로 고민을 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채 발견됐습니다. 영광 특산품인 모신잎 송편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천연 재료로만 만든 음식이다 보니까 쉽게 딱딱해진다는 단점이 있었는데 연잎을 섞어 만들었더니 쉽게 굳어지는 모시 송편의 단점이 크게 보완됐다고 합니다. 조현성 기자입니다. 갓 쪄낸 모시 송편을 포장하는 손길이 분주합니다. 각지에서 밀려드는 주문. 사시사철 즐기는 별미 음식이 됐지만 그래도 추석 명절 전이 가장 큰 대목입니다. 택배가 14일까지밖에 안 가져가지고 지금부터 계속 바빠요. 냉동도 또 작업해야 되고 생떡으로도 많이 나가거든요. 쫄깃한 맛의 건강식품으로 10여 년 전부터 인기를 끌고 있는 모시송편. 하지만 기온이 낮아지면 금세 딱딱하게 굳어 씹는 맛이 떨어지는 단점을 안고 있습니다.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한떡집이 찾아낸 천연 식재료는 바로 연잎. 반죽을 만들 때 연잎을 함께 넣으면 모시송편 특유의 쫀득한 식감이 사나흘 이상 유지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할머니가 옛날에 약초를 캐러 다니실 때 연잎을 이렇게 밥을 해갖고 주먹밥 해갖고 하면은 이게 안 굳는다 하더라. 이제 한번 해봐라. 그래서 제가 이제 실험을 한번 해보게 된 거죠. 향토 특산품인 모시송편의 시장 규모는 250억 원대. 영광에만 150여 개 업체가 운영 중이고 최근에는 한산 모시송편까지 가세해 시장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갈수록 까다로워지는 소비자의 입맛을 붙잡고 경쟁에서도 살아남아야 하기에 향토 특산품도 진화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현성입니다. 추석을 앞두고 전남 지역 사회적 기업들의 생산품을 한데 모은 온라인 쇼핑몰이 개설됐습니다. 녹색 나눔으로 이름 붙여진 이 쇼핑몰에서는 신선 농산물과 가공식품, 의류와 공예품 등 전남 지역 90여 개 사회적 기업이 생산하는 500여 종의 상품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은 이윤보다는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제공 등 공익을 우선적 가치로 삼고 있으며 사회적 기업 전용 쇼핑몰이 개설된 것은 전국에서 처음입니다. 기아자동차 노사가 이번 주에 임금 교섭에 합의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임금 교섭 결렬로 6차례 부분 파업을 벌였던 기아차 노조는 오늘 쟁의대책위원회를 열어 앞으로의 투쟁 방향을 결정할 방침입니다. 노조는 기본금 13만 498원의 인상과 정년 연장, 순수익의 30% 성과급 지급 등 20여 개 항목의 일괄 타결을 요구하고 있지만 차측과 합의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대차 노사가 지난 5일 올해 임금과 단체 교섭의 잠정 합의함에 따라서 기아차 노사도 이번 주에 협상이 타결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목포의 최대 현안 사업 가운데 하나인 서산 온금지구 재개발 사업이 조금씩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재개발 3개 구역 가운데 1구역인 온금지구 개발을 위한 주민개발위원회가 꾸려져 승인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서산 온금지구 재개발 사업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박영훈 기자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유달산 자락을 따라 다닥다닥 붙은 작은 집들. 목포의 달동네로 여겨졌던 서산 온금지구 개발은 온금동과 서산동, 금화동 등 3개 구역으로 나누어 진행되고 있습니다. 모두 합쳐 3,200여 세대의 아파트와 주상복합 건물, 고급 단독 주택을 짓는 사업입니다. 주민들이 재개발 조합을 만들고 시공업체를 유치한 뒤 건물을 지어 분양하는 방식인데 온금지구 주민조합이 촉진지구 지정 10개월 만에 승인 신청을 냈습니다. 3개 지구 가운데 처음으로 이달 중 승인이 나면 정비업체와 시공사 선정 등 본격적인 개발 작업에 들어갑니다. 인가가 떨어지면은 우리가 추진위를 구성을 하고 55일간의 그 기간을 거쳐가지고 주민들 공람을 거치고 주민들 설명을 거쳐가지고 시공사가 들어오게끔 됐거든요. 목포시는 도로와 공원, 주차장 등에 대한 설계 용역이 내년 6월 끝나면 관련 예산을 확보해 기반시설 공사에 들어갑니다. 신호탄인 온금지구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상대적으로 지지부진한 서산과 금화동 개발을 자치단체나 공기업이 맡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2, 3구역 서산동, 금화동 이론이 추진위가 좀 늦어질 경우는 주민
토지 등의 소유자의 과반수 동의를 얻게 되면은 목포시나 LH공사나 전남개발공사가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위치상 조망이 좋다는 최대 장점이 있지만 8천억 원이 넘는 사업비를 민자 유치로 해결해야 한다는 점은 여전히 과제입니다. 또 토지 소유자를 제외한 세입자들에 대한 이주 대책도 넘어야 할 산이어서 서산 옹금지구 재개발 사업이 예정대로 오는 2018년 완공될지는 아직은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MBC 뉴스 박영훈입니다. 벌교와 강진만 갯벌, 신안 가고도 등 3곳에 도립공원 지정이 추진됩니다. 전라남도는 이들 지역의 지형 경관, 자연 생태계 조사, 주변 개발 여건, 문화자원 등 자연과 인문 환경 등 도립공원 지정 타당성 조사 용역을 내년 2월까지 진행합니다. 전라남도는 이와 함께 다음 달 대상지 주민 의견 수렴을 거쳐 내년 3월에는 도립공원위원회 심의를 가질 예정입니다. 전남 도립공원은 조계산, 천관산, 두륜산, 무안갯벌, 신안 증도갯벌 등 5곳이 지정돼 있습니다. 배추와 무 등 김장채소의 재배 면적 증가로 공급 과잉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농촌경제연구원의 재배의향 조사 결과에 따르면 가을 배추와 가을 무 모두 지난해와 비교해 전국 재배 면적이 10% 이상 늘어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는 지난해 한파로 인해 배추와 무 가격이 강세를 보인 데 따른 것으로 올해는 기상 여건까지 좋아 재배 면적 급증에 따른 수급 불안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설립 20주년을 맞은 광주과학기술원이 캘리포니아 공과대학과 공동 연구 워크숍을 진행합니다. 광주과학기술원은 설립 20주년을 기념해 이번 주를 글로벌 지스트 주간으로 정하고 이공계 명문대학인 미국의 캘리포니아 공대와 진행해온 공동 연구 결과를 발표합니다. 이번 워크숍에는 노벨상 수상자인 로버트 그럽스 교수와 앨런 히거 교수가 특강을 하거나 연구 성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광주은행이 조직 개편과 함께 임원급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광주은행은 기존의 10개 본부 33개 부서 4개 팀을 7개 본부 25개 부서 1개 팀으로 조직을 대폭 축소했습니다. 또한 기존의 18명의 임원 가운데 모두 9명의 사표를 수리하고 4명을 부행장부로 승진시키는 등의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이 교원 힐링센터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내년 상반기 개소를 목표로 옛 광주교육연수원에 휴식 공간과 상담실 등을 갖춘 힐링센터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원 힐링센터는 교권 침해 예방을 위한 정보 교환, 명상치료와 요가 등 정신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광주시가 세계 자연유산 등재를 추진하고 있는 무등산 주상전리대를 해외 전문가들에게 소개합니다. 광주시는 제주도에서 열리고 있는 아시아 태평양 지질공원 총회에서 해외 전문가들에게 서석대와 입석대 등 무등산 주상전리대의 지질학적 가치를 알리기로 했습니다. 무등산 국립공원 지정 이후 광주시는 주상전리대의 가치를 앞세워 국가지질공원 지정과 세계 자연유산 등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일교차가 큰 초가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현재 광주의 기온 20도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데요. 한낮에는 광주 28도, 화순 29도까지 오르면서 어제만큼 덥겠습니다. 출퇴근길에는 얇은 겉옷 하나 챙겨서 체온 조절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순천의 가시거리 700m밖에 되지 않고 있고요. 다른 지역도 옅은 안개 때문에 가시거리가 좁아져 있는 상태입니다. 점점 안개는 옅어지겠고 오후에는 구름 사이로 초가을 햇살이 비추겠습니다. 현재 광주의 기온 19도 등 20도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기온은 쑥쑥 오르겠고요. 한낮에는 영광 27도, 광주와 나주 28도, 화순과 구례는 29도로 한낮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물결은 모든 바다에서 낮게 일겠습니다. 내일은 점점 기압골의 영향을 받으면서 흐려지겠습니다. 수요일 오후 무렵에는 광주와 전남 모든 지역에 비가 올 것으로 기상청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